자, 이제 품격 있는 대화의 첫 번째, 7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가요, 대화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 목표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왜 대화합니까? 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서로에게 배우기 위해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개입하기 위해서, 내 말에 대해서, 이 말빨에 대해서 감탄사를 자아낼 수 있고,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강요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대화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내가 왜 이 사람과 오늘 하고 앉아있지?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오늘 힘들었던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인가? 아니면 업무를 분장받아가지고 자기의 일을, 미션을 성취해야 되는 어떤 업무적인 일인가?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대화의 목적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 타임킬링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뭘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알맞은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른의 대화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잘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좀 이 부분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로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네,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이 아닌 파트너가 되자. 예.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거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대화하겠습니까? 예. 이기려고 하는 대화에서보다는 먼저 이해하는 대화.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under, 아래로, stand, 선다. 내 입장에서 자꾸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써보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 5m, 10m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발에 맞는 신발만 신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친이 있다. 예, 여자친구 있다 합시다. 빼딱구들 신고 다녀요. 근데 그 신발을 내가 신어보지 않으면, 저 신발을 한 10m라도 걸어가 보지 않으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 내 있는 신발 잠시 벗어놓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운다고 생각하면요, 적이 아닌 파트너가 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요, 친절하고 또 예의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잘 들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은요, 흑인음악가 데릴 데이비스예요. 예. 미국에서 이 백인 인종주의자들, 백색주의자들, KKK 단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하얀색 꽃가를 쓰고 다니면서 모든 혼혈인종이나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흑인인데 가수다. 예.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일단 흑인이라는 것으로 벌써 이 사람들한테는 가로막히는 거죠. 근데 흑인 음악가 데릴 데이비스가 이 KK단 당원들과 함께 예의 있게 대화를 했어요. 내가 뭐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당신이 백인으로부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느냐? 자기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것이라고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예의 있는 대화를 잘 나누니까요, 아주 이렇게 폭력적이었던, 그리고 자기 주장만 가겠던 KK단 당원들이 이제 내가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꽃가를 벗어내고 옷을 벗어가지고요, 이렇게 그걸 데릴 데이비스한테 주었습니다. 그 정표로 이제 이걸 탈퇴했다는 거죠. 이제 KK가 다 나란다. 인종차별주의자 내 안 할 거야.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흰색 꽃갈 두건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게 뭔가, 정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존중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대화를 강요하는 대화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독백입니다. 명령이고요. 대화는요, 설득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고 순수한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예, 이제 세 번째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이 라포라고 하죠, 라포. 저는 여러분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봤습니다. 카드도 한번 써보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아니면 이제 저희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친근감이 있으면 서로 마음이 편해져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대립이 되지 않고 더 침묵을 하게 됩니다. 담소를 나눌 때 우리가 되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수록 라포 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라포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부대에 그 맡은 일이 뭐 요즘 힘든 건 없니? 뭐 그냥 진짜 진심으로 이 겨울에 너무 손도 시리고 할 때 경비돼 있으면 관절이나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뭐 이렇게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순수하게 하는 질문에 누가 사람들이 그걸 느끼겠습니까? 공통분모를 찾아야 돼요. 예. 내하고 저 사람 다른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번 월드컵 이야기하면서 딱 이렇게, 축구를 좋아한다는 걸 서로 알게 됐어. 그러면 축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음악을 좋아하고, 좋은 취향의 음악, 아니면 뭐 커피를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취미나 취향에 대한 것들이 같이 있으면요,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요, 누구나 다 좋은 삶을 누리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데, 화제를 딱 가로채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라포 형성할 때는. 그냥 쭉 떨어주는 거예요. 예. 너의 마음의 오솔길을 내가 같이 걸어주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이야기를 걸어주마. 이 정치적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종교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생활 패턴이 뭐, 여러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좀 격돌하는 주제가 있으면 굳이 처음 만날 때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이야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고, 심각한 잘못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을 질책하지 않는 거죠. 당신 생각이 그럴 수도 있구나. 예의를 지키게 되면 이 공감대가 잘 형성됩니다. 자, 네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경청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한자에 경청하다에 정자 보면 귀자가 이렇게 있어요. 귀자 왼쪽 그쪽에 귀자 있죠. 왕의 말을 듣듯이 귀를 기울이라. 예를 들어서 창장님이 여기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창장님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동료나 이렇게 우리 밑에 이렇게 부하들이 할지라도요, 창장님 말을 듣듯이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데 10개, 10십자가 적혀져. 눈이 10개인 것처럼 집중해서 확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일심, 탁, 이렇게. 이게 경청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내 딴 생각하고 있고, 뭐, 눈,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이러면 경청이 안 됩니다. 내 하려는 말을 좀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거죠. 뭐, 내가 말하기보다 그 사람이 좀 말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품격 있는 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용사 여러분, 뭐, 오늘 수업에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갑자기 말한다고 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로 정리해야 돼요. 침묵이 내 대화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여러 가지 또 방해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막, 차가 시끄럽다든지, 막, 기계 소리가, 난 그런 데서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조용한 장소. 조금, 차분한 시간. 이런 걸 조금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렇단 말씀이지요. 아까 했던 말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경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경청이 이런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화 중에 휴대폰 꺼내고 이러면, 휴대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꺼내지 않고 이 사람과 눈을 마주하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공감해주면 예, 품격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내 안에 메신저 잠재력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말이 항상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 있어요. 아, 근데 말이지, 내 생각은 이래. 이런 거 자꾸 말하고 싶어요. 됐고, 내 생각은 이래.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대화가 끊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니하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설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 니는 입 닫고 있고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예, 핑퐁. 예. 기분이 나빠요. 그죠? 발로 쳐서 구덩이에 던져버려. 여러분, 내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드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총으로 쏘아 죽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Don't shot the messenger라는 말을 썼다고요. 메신저를 쏴 죽이지 마라.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예,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메신저 전달과 메시지 전달과 진정한 대화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화는요, 상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막 메신저 노릇을 하면 그냥 그런가 생각하고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넘어가고요. 이렇게 또 다른 대화의 주제를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내한테 무례하게 대하나라고 스스로 생각이 쉬운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 메논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나쁜 것을 나쁜 줄 알면서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원하고, 그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 맹자의 사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네 가지 단초. 첫 번째가 측은지심이에요. 우물에 빠져가는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내가 저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내한테 무슨 위해가 가해질까, 저 아이 부모는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 지금 빠져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구해주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수호지심, 옳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예.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죄책감이나 자기 반성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양지심, 겸손해서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죠. 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당신이 좀 가지시고, 이런 마음도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의도를 막 의심하거나 막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면 굳이 반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가 나쁘다는 그런 의심이 들 때에는요, 그냥 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 생각보다는 왜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로 생각을 하지? 답답함을 좀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분탕꾼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용어예요. 분탕꾼이라는 이 트롤이라는 건데요, 악의적으로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관심 아예 꺼버려요. 지나가는 개가 짖고 있구나. 잘 지나가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런 사람들의 대화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저 왔다가 넘어간다고 생각, 괜히 거기에 걸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그냥 뭐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 넘겨보죠. 거기에 괜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대체로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본격 있는 대화 일곱 번째 드디어 상대가 내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고 뭐 딴 생각만 하고 있고 눈 감고 있고 뭐, 물론 눈 감는 것도 집중해서 잘 듣기 위한 생각도 있지만 대화를 회피하구나. 그럴 때
상대가 불편함을 막 느끼고 있는데 대화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들으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역효과 납니다. 역효과. 조용히 대장하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이런 스팸 신고 전화 많이 받잖아요. 뭐 보험 드세요. 예, 뭐 하세요. 막 전화하면 그분들은 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이 막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감정 노동자들이고 뭐 자기들 해야 될 미션이어서. 근데 지금 내하고 전혀 상관없다면 그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네, 듣겠습니다. 예, 지금 바빠요. 그냥 끊으면 돼요. 대화를 단절시키면 됩니다. 그게 싸우지 말고 조용히 대장하라. 이 방법이 되는 것이죠.